지식의 놀이터다? 당신이 찾던 지식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지입차편 박지다입니다. 오늘도 예쁜 이하나 씨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얘기는요.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을 때만큼은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고입니다. 우리 차주분들 운전하다 보면 굳이 지입차주분들 아니어도 사고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적들이 좀 있는데 오늘 이번 시간 하나 씨와 함께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사고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 씨. 네.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좀 있을까요? 승용차랑 똑같아요. 승용차랑 똑같이 일반 접촉사고 내지는 뭐 이제 운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뒤에 적재물을 싣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싣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난다면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처음으로 접촉사고라고 하셨어요. 네. 적재물이 있는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이제 경미한 사고다 그러면은 우리가 싣고 있는 적재물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큰 사고라 이제 안에 우리가 싣고 가던 이제 적재물이 손실이 됐다. 문제가 생겼다. 파손이 됐다. 어.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차주님께서 화주에게 그것을 물어주셔야 돼요. 배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일들 때문에 보험을 들죠. 그쵸. 네, 이제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뭐 대인대물, 적재물까지 해서 책임보험을 드세요. 그리고 종합보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주님들이 이 지입차를 하시게 되면 들어가는 보험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저 그것도 생각나요. 이 왜 병음료 같은 거 운반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특약 같은 걸로 네, 뭐 이런 맞아요. 걸 한다고 유리특약. 유리특약 네, 네, 네.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내가 하는 업종에 따라서 그렇죠.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데 우리 차주님들께서 이제 지입차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들어가는 보험은 두 가지예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종합보험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냥 넘버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임보험은 우리가 싣고 다니는 적재물과 대인대물, 적재물 이제 보상까지 해서 이제 책임보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책임보험이 들어갈 때 적재물에 한해서는 이제 내가 싣고 다니는 적재물이 아까 진아 씨가 얘기했던 유리다. 그 유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 정도의 만큼만 이제 배상금을 올려서 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좀 고가의 제품을 내가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 이제 일이다 한다면 좀 추가를 하셔서 적재물 보험을 한 뭐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한 1억 정도가 업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든든하게 이제 들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죠. 적재물이 있을 때는 조금 혹시 다를까요? 적재물이 있을 때는 적재물이 나왔어요, 밖으로. 오 마이 갓. 떨어지면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네. 다행히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이제 내 차 자체에서 운행을 하다가 이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 적재물에 대한 거. 일단은 운행 중에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이 굴러 떨어졌다든가 혹은 뭐 사고로 인해서 적재물이 파손이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어쨌든 적재물이 파손이 됐으면 그냥 물어주면 돼요, 그거는. 근데 파손이 되진 않고 윙 밖으로 혹은 적재함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걸 다시 싣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야죠. 지게차를 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고속도로로 지게차가 올라와요. 비용은 한 25만 원, 30만 원? 그 정도. 비싸죠, 꽤. 그러면 어쨌든 감사하게도 지게차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작업을 하셔서 안전하게 적재를 하신 다음에 출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은 이게 고장이 나는 것도 사고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고장이 나서 차를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는 두 군데로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전화를 해서 도움 요청을 받으셔서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대차를 부르죠. 그러니까 그 스페어 차량들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유분이 있다 하면 그 차량을 보내면 되는데 대부분 스페어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24시 콜이라고 하죠.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로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별 넘버라기보다는 지입사 넘버를 달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플이나 콜을 통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콜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런 거는 보험 처리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요, 일단 진아 씨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해당 지입사에 전화를 하셔서 사고가 났다고 알리셔야 해요. 무조건 알려야 되죠. 예, 그렇죠. 알려야 이제 내가 싣고 가는 이제 화주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약속을 이제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 알리시고 보험사에 연락하시고 이제 하면 나머지는 웬만한 건 정리가 되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정차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른 승용차 혹은 또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낸 거예요. 사실 꽤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좀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화물차든 주차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 또한 똑같아요. 보험사. 상대방 가해 차량에 대한 보험사가 지급이 되는 거고 우리 피해자 우리 차주님들한테 차주님은 그쪽에서 배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도 일을 못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가 없죠. 네, 사고는 무조건 매출이 떨어지는 일과 직결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지 못하는 좀 독특한 사고라고 할까요? 초보자분들은 그걸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것도 사고예요. 어떻게 보면.